그렇다면 여기서 비노 진영이 한번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문병호 새정치문제연합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지금 잡음이 네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체로 뭐 부적절한 인사였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당내 갈등도 많이 지금 심화돼 있고 지금 시점은 당내 통합을 해야 될 시점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포용 정신을 좀 발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은 통합에 어긋나는 그런 인사라고 보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28 전대를 통해서 그 사무총장의 그 임명 절차를 바꿨어요. 과거에는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를 하고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당을 바꿔서 예.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도록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당내 많은 의견을 포용해서 하라 그런 안의 취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문 대표께서 그 밀어붙이식으로 최재성 총장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표결 절차라도 좀 거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의결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 반대 표를 던지고 찬성한 찬성표를 던져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일부에서는 최재성 의원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의 개혁이라든가 공천에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지금 불출마하는 게 무슨 불출마하는 게 무슨 훈장인가 저는 싶습니다. 네. 불출마하면 혁신이고 출마하면 구태고 이런 식의 그 등식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최 의원께서 불출마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다. 예, 불출마했기 때문에 혁신 공천이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결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출마했기 때문에 무슨 개혁 공천의責임자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만큼은 틀림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불출마라는 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한데, 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출마 안 한다고 그래서 꼭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면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다음에 어떤 뭘 또 더 큰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뭐 불출마하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문재인 대표 그동안 친노 패권은 없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보여와 주셨는데 이번 인사 약간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선대에서 후보 시절에 오히려 친노에게 불리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워낙 친노 패권이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친노에게는 오히려 불리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예. 오히려 어찌 보면 28 전대 끝나고 한 당직 인선하고 이번 당직 인선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뭐 탕평 인사라고 많이 평가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는 오히려 친노 색깔을 강화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대에서 하신 말씀과도 일관되지 않고 또 지금 친노 패권주의나 친노 기득권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의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몰각된 그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 의원님처럼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당내 상황을 좀 걱정하시는 목소리 많습니다. 특히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론 또 분당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신당에 대한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일부 언론 보도처럼 그렇게 뭐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천정배 의원께서도 뭐 신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무소속 연대로 지금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 같고요. 예. 지금 당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더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 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의 내용을 보고
신당의 향배가 결정될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네네.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좀 꽤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속단할 수는 없죠. 우리 당이 이제 혁신과 통합을 잘 이루어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신뢰를 회복하면은 아무래도 신당이나 뭐 분당론이 사그라들 건데 네. 당이 계속 이제 뭐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제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1차 혁신안이 나왔죠. 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문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미흡하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좀 더 파격적인 그 혁신안이 나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할 정도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상당히 좀 평이한 혁신안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안정 속의 혁신, 질서 있는 혁신 이런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파격적인 혁신안이 나와야 되고 네네. 오히려 그냥 국회의원들이나 당내에서 와글와글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과감한 혁신안을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사실 정치권 내에서 좀 화두가 될 만한 혁신안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병호 새정치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